네, 이슈 플러스입니다. 오늘장 꼭 점검해야 될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앞으로의 방향성까지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장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모처럼 외국인도 강하게 매수해주고 있죠. 오전에는 동반했던 기관의 매수가 좀 매도로 전환하면서 시장의 탄력을 둔화시키고 있습니다. 시장 현재 중요한 이슈 무엇이 있는지 점검해 보도록 할 거고요. 자, 오늘장 두산그룹주가 일제히 강세 흐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4세 경영이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두산그룹주 전반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죠. 자, 오늘 교육주 역시 추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올해 들어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그리고 교육주의 성장성에 대해서도 논해보도록 할 거고요. 그 밖에 삼성 엔지니어링과 한국전력 등의 종목별 소식까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시장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모처럼 순항 중이다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좀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오늘 양시장 분위기 나쁘지 않습니다. 특히나 코스닥 쪽이 조금 더 좋죠. 하지만 일각에서는 오늘 반짝 반등하고 많은 것이 아닐까 이에 대한 우려와 또 기대감이 뒤섞이고 있습니다. 현대시장 어떤 내용들이 들어와 있는지 점검해 보도록 하죠. 3월 코스피 종가 기준으로 22일에 고점을 기록했고요. 그 뒤로 한 일주일간 7거래일 정도간 기간 조정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좀 털어내고 오늘은 좀 반등하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기간 조정이 마무리되고 이제는 반등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긍정적인 시각을 내놓고 있는 이들이 증권사가 코스피 4월 예상 밴드를 그렸는데요. 한번 살펴보시면요. 대다수가 이 상단을 2000선 위로 좀 크게 잡고 있습니다. 낮게 봐야 2030선 정도고요. 높게 보는 곳은 메리츠종금증권 2100선까지 올려잡고 있는 상황이죠. 이들의 근거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연준이 FOMC 금리 인상 4월에 시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올리는 것은 6월이 될 것이다. 어차피 맞을 매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중앙은행들이 공조를 하면서 결국 완화적인 기조를 유지해 갈 것이고 기업들의 이익 개선세를 이끌어 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 4월은 실적 시즌이기도 하죠.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될 텐데 이익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는 기업들이 결국 지수를 이끌고 가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 내놓고 있는 이익 전망치 상향 업종들을 한번 추려봤더니요. IT 가전, 조선, 정유, 게임, 화학, 건설, 철강, 인터넷, 제약.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까지 많이 내놓으면 뭐라도 하나 얻어 걸리겠죠. 저희가 해야 되는 작업은 이 중에 어떤 섹터로 특정하게 좀 좁히고 그 안에서 종목으로 더 좁혀가는 과정 잠시 후 전문가와 한번 다뤄보도록 하죠. 자,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변수는요. 바로 오늘 밤에 예정돼 있는 제닛 옐런 의장의 연설입니다. 최근에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연준 의원들이 매파적인 발언을 지속적으로 내놨어요. 노동시장이 개선되고 있다. 금리를 올려야 하는 시그널이 여기저기 포착되고 있다. 이런 발언을 내놓으면서 4월에 금리를 올릴 것이다. 좀 우려감이 많았습니다. 자, 이에 동조해서 옐런 의장이 4월 금리 인상을 시사하게 된다면 시장 변동성은 어쩔 수 없는 분위기고요. 반대로 4월에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명확하게 시사를 해준다면은 시장은 다시 한번 안도랠리를 그릴 수가 있겠죠. 일단 오늘 밤이 지나고 내일 아침 저희가 어떤 소식을 전해 듣게 될 건지 여러분도 꼼꼼하게 체크하는 것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입니다. 두산그룹주 이야기가 될 것 같네요. 오늘장 보셨습니까? 두산인프라코어, 중공업, 건설, 엔진, 두산의 성을 가진 종목들은 모두 다 급등세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 폭도 두산인프라코어는 10%에 가까이 올라가면서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죠. 두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점검해 보도록 하죠. 창립 120주년을 맞이하게 된 두산그룹입니다. 지금으로선 중대한 변곡점에 서 있었죠. 바로 어제였습니다. 박정원 회장이 취임식을 하며 이 5년 안 완전한 이 회장 자리로 올라서게 됐습니다. 시장에서는 그리고 두산그룹주 내에서도 박정원 회장으로 인해서 이제 두산그룹은 턴어라운드 될 것이다. 기대감이 상당히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두산의 현재를 한번 보면요. 주력 자회사들의 실적 줄줄이 부진했죠. 괜찮다 싶은 것들은 다 팔아치우면서 돈을 마련하는 데 급급했습니다. 또 업황도 악화되고 있었고 과도한 금융 비용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주가는 지난해까지 바닥을 찍었던 양상이었습니다. 자, 그룹사 내에서도 유동성이 굉장히 부족했었고요. 자, 이런 과정에서 박정원 회장이 등장하면서 온몸의 기대를 받고 있는 겁니다. 일단 그전에 박용만 회장은 박정원 회장의
경영 승계권을 넘겨주기 이전부터 슬슬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가 어떤 작업을 해왔고 그리고 올해 두산이 어떤 기대감을 안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시죠. 일단 지난해 3차례 구조조정이 있었습니다. 선제적인 구조조정 작업을 박용만 회장이 수행을 했죠. 이로 인한 효과가 1,200억 정도 이익 개선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공작기계 사업부, 알짜 사업부죠. 이것을 1조 3천억 원 정도의 MBK 파트너스 국내 최대 사모펀드에게 매각 체결 계약을 맺었습니다. 4월에 원활하게 잘 마무리가 된다면 두산그룹의 부채 비율이 260% 정도에서 200% 정도로 크게 줄어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량 자회사죠. 밥캣이야기 참 많이 드렸는데요. 이 밥캣 올해 상장 추진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상장이 잘 마무리된다면 시장 예상은 두산인프라코의 재무 구조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죠. 그리고 박정원 회장이 1년 반 전부터 야심차게 추진해왔었던 연료전지 사업부 일단 6천억 원 정도의 흑자를 기록하면서 지금 안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하죠. 이게 잘 신성장 동력으로 안착할 수 있을지 올해 지켜봐야 될 포인트고요. 일단 시장에서는 뭐 잘 될 것이다. 기대감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 면세점 사업이 개시가 됩니다. 지난해 4억 건을 따냈고요. 지금은 두산타워, 이 두 타에서 7층부터 17층까지 면세점 사업을 대비해서 공사를 진행 중이라고 하죠. 올해 중국인 관광객이 700만 명 정도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해본다면 캐시카우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이다.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당연히 우려할 목소리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너무나 장밋빛 전망을 내놓을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내용은 이 중국의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경우에는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 두산인프라코어가 더딘 회복을 보일 것이다라고 지적하고 있고요. 또 중국인 관광객 감소 불안이 여전하다라는 겁니다. 왜냐? 일단 중국과의 외교적 문제가 불거질 수가 있고요. 최근 들어 중국 당국에서는 중국인들을 내수 쪽으로, 이 국내 여행 쪽으로 많이 돌리려는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관광객이 700만 명 이상, 그 이상 더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면세점 사업부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라고 확정 지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줄줄이 주력 사업들은 매각해 나가고 있죠. 앞서 보셨다시피 공작기계 팔아치웠죠. 이제 방산사업부 두산 DST도 매각 작업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돈 되는 것들이 다 팔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까지 캐시카우 역할을 해줄 사업부가 자리 잡지 못했다라는 점은 여전히 부담 요소가 된다라고 시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시장은 여전히 박정원 회장에게 거는 기대가 상당합니다. 재무구조 개선 작업을 잘 마무리 짓고 앞으로 신사업을 잘 찾아낸다면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감 들려오는데요. 전문가의 의견 물어보면서 종목도 한번 추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시장에서는 교육주가 눈에 띕니다. 오랜만에 교육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청담 러닝, 비상교육, 웅진 싱크비 모두 다 급등하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교육주의 현재 상황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주, 말 그대로 이 청소년, 학생, 어린이들에게 이 학업이나 혹은 교육과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입니다. 그럼 이들 업체에게 가장 중요한 변수는 어떤 걸까요? 바로 학생 수가 되겠죠. 출산율의 영향을 받아가는 업체다라는 겁니다. 자, 출산율 흐름을 보시면요. 지난해는 그 지난해 대비해서 3% 정도 감소세를 기록했습니다. 서서히 2009년도부터 출산율과 학생 수가 함께 내려오고 있고요. 사교육비 역시 그 지난해 대비해서 4천억 원 정도 줄었다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 이 사교육과 관련된 업체들의 주가 흐름은 처참했습니다. 비상교육도 그랬고요. 청담 러닝도 지난해 주가 흐름 좋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 교육주들의 상승률이 크게 도드라지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웅진싱크빅이 올해 들어 35% 올랐고요. 비상교육 25%, 청담러닝도 25%, 능률교육도 24% 급등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사교육비도 줄었고 학생 수도 줄었습니다. 그런데 왜 돈이 늘었을까요? 바로 아이러니하게도 1인당 사교육비는 줄지 않았다라는 게 시장에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1인당 사교육비 증가율인데요. 2011년도부터 꾸준하게 증가세를 기록했고요. 지난해 역시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줄지 않을 것으로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교나 웅진싱크빅, 청담러닝, 능률교육, 비상교육
이 초등학생과 영유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업체들의 실적이 나날이 개선되면서 앞으로도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라는 시장의 분석이 몰리고 있는데요. 자, 이들이 슬슬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이 온기는 서서히 입시 학원으로도 옮겨갈 것이다. 메가스터디나 디지털 대성 쪽에서도 이제 주가 상승이 있을 것으로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많이 올랐던 만큼 단기적으로 좀 부담스러운 자리이기도 하죠. 교육주에 대한 시각과 함께 또 타이밍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이슈 가겠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인데요. 4거래일 만에 반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1,000원을 회복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속에서 모든 수혜를 받아갈 것이고 그룹사에서 투자를 눌린다면 그 수혜를 모두 쏙쏙 이 삼성 엔지니어링이 가져갈 것이다. 기대감 전해집니다. 이 때문에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시장은 예상을 하고요. 오늘 장중 5% 이상 올랐습니다만 상승분을 조금 반납하는 모습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은 한국전력 이슈가 되겠어요. 어제 저희 이야기 다뤄봤습니다. 한 3년 사이에 시가총액 10위에서 2위권까지 치고 올라왔었죠. 올해도 저유가로 인해서 비용 부분에서는 여전히 줄고 실적 개선세는 있을 것으로 시장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오늘장에서도 역시 주가 강세 흐름 보여지고 있는데요.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되는지 전문가와 함께 전략 짜보도록 하죠. 자, 5가지 이슈 살펴봤습니다. 이에 대한 전략은 마켓 인사이드 이어집니다.